야, 수학여행 정도는 양보할 수 있지 않니? 네? 나중에 과거에서 수학여행 가면 되죠. 중3 때 굳이 수학여행 갈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중3 때도 과거에서도 가겠습니다. 가서 이걸 들어야지 못 가. 가서 실험 한 번은 뭐 할 거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광전 효과에 대한 걸 어떻게 이걸 가지고 알았냐 입자라는 걸. 그래서 그 얘기 해볼게. 이렇게 금속에서요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함수가 10이라고 치자. 그래서 네, 최소한의 일함수가 10이라는 어떤 금속이 있어. 거기서 빛을 쏘여서요 여기에 있는 전자를 탈출시킬 거란 말이죠. 됐죠?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뭐 했냐면 빨간색 빛을 비췄다고 할게요. 빨간색 빛의 진동수는 1이고 에너지도 1이라고 치자. 이렇게요. 자, 근데 빨간색도 두 개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흐린 빨간 빛도 있고요. 눈부신 빛도 있다고요. 그 중에서 흐린 빛은 광자가 1개 있다고 치자. 눈부신 빛은 광자가 100개 있다고 치자. 이런 느낌이야. 됐어? 그러면 광자가 1개 있던 100개 있던 각각의 광자가 가지고 있는 빨간빛의 광자의 에너지는 얼마란 얘기니? 1이란 얘기야. 네. 됐어? 근데 전자는 한 번에 광자 몇 개 먹니? 한 개밖에 못 먹어요. 근데 얘는 탈출하기 위해서 무려 에너지가 얼마 필요하니? 10 필요해요. 됐어? 그래서 맨 처음에 아인슈타인이요 빨간 빛을 쏘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탈출을 못해. 광전 효과가 안 나타나. 됐어? 광전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그래서 에너지가 너무 작으니까 안 나타나겠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얘는 점점 빨간 빛인데 그걸 점점 뭐하게 하는 거야? 눈부신 빨간 빛으로 바꿔. 됐어? 나중에 파동이라면 눈부신 빨간 빛으로 바꾸는 순간 빨간 빛의 에너지가 뭐 해줘야 돼? 커져야 돼. 됐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상이 되면 빨간색이 점점 눈부셔지면 어느 순간 이상이 탈출하기 위한 에너지보다 커지는 순간이 있겠지. 그러니까 파동이라면 빨간 빛이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전자를 탈출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야. 됐어? 그래서 빨간 빛을 점점 눈부시게 변화시킨다고. 전자가 탈출할까 안 할까? 아니. 탈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어차피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영원히 얼마일 거니까? 1일 거니까. 그 광자 수가 많아져도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 한 번에 한 개밖에 못 먹으니까. 됐어? 이 에너지 1 가지고 있는 광자들이 1000개가 나와도 전자 입장에서 결국은 하나밖에 못 먹어. 그러면 결국은 하나 먹으면 에너지 얼마밖에 안 돼?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탈출할 수 없다고. 됐어? 그래서 빨간 빛이 아무리 점점 밝게 해도 전자가 탈출하지 못하는 현상을 봐요. 광전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파동이 아니라는 거야. 됐어? 네, 이걸 거꾸로 합니다. 초록색 빛으로 하면 돼요. 초록색 빛은 진동수가 20이라고 치자. 그럼 에너지도 20이야. 됐어? 네, 이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눈부신 초록색 빛이 있어요. 그러면 눈부신 초록색 빛이라는 건 광자가 가지고 오는 에너지가 20이야. 그 중에서 광자가 1000개가 있던 10,000개가 있던 상관없이 전자 하나는 광자 하나 먹는데 그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냐면 20이거든요. 근데 얘가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함수가 얼마냐면 10이에요. 그럼 당연히 탈출하겠죠. 그래서 광전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탈출한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10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가 막 튀겨나와. 됐어? 그러면 이 금속의 일함수보다 초록색 빛의 에너지가 더 큰가 보다. 그래서 탈출하겠지. 그러면 똑같은 초록색 빛이라도 에너지를 만약에 파동이라면 줄일 수 있죠. 밝기를 흐리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에너지가 줄어들잖아. 그래서 얘는 거꾸로 해요. 점점 밝기를 줄입니다. 눈부신 빛에서 점점 흐린 빛으로 돼서 밝기를 점점 줄인다고요. 그럼 파동이라면 에너지가 줄어야 된다고요. 됐어? 그래서 아무리 초록색 빛이 에너지가 크더라도 점점 밝기를 줄이게 하면 에너지가 줄어들어. 일함수보다 작아지는 순간부터는 탈출하지 말았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정말 흐린 초록색 빛으로 바꿔. 그래서 그 빛이 나오는 모든 순간에 광전 효과는 항상 일어나요. 초록색 빛은. 그래서 그러니까 밝기를 줄여도 에너지는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걸 똑같이 파란색 빛에도 해요. 파란색 빛은 에너지가 100입니다. 광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각각 100이야. 그럼 100이라는 에너지를 먹으면요. 당연히 탈출할 때 필요한 에너지 10 쓰고 탈출한 후에 전자가 가는 운동 에너지가 90일 건데 그게 눈부셔서 에너지가 광자가 많아도 각각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니까 탈출하고요. 그 다음에 점점 밝기를 줄여도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요. 탈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밝기를 아무리 변화시켜도요. 한 번 탈출시킨 빛은 계속 탈출시키고 한 번 탈출시키지 못한 빛은 아무리 세게 해도 탈출을 하지 못하는 걸 봐서 빛의 밝기가 됐어?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지. 됐어? 그러면 이렇게 빛의 밝기가 이 경우에는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지 못하는데 이때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빛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충돌하는 경우에 에너지를 결정하는 경우는 다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빛이 직진하는 순간에는 파동성을 띠고 있는데 이렇게 충돌하는 순간은 파동성이 아니고 뭐? 입자라는 성질을 띠는 거구나. 됐어? 라는 걸 확인하게 된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 밝기가 에너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빛은 이 순간은 입자성을 띄어라는 얘기를 아인슈타인이 해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빛이 파동이 아니고 입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 중에서 입자라면 보다는 입자는 1개, 10개, 100개는 있을 수 있지만 10.2개 이거 존재하니? 그런 거 존재할 수 없어. 그럼 파동성이 아니라고 반드시 입자성이야? 그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입자성이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하는 과정은 또 뭐였을까? 이거거든요. 입자는 자연수의 배율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자연수계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점 5개 이런 거 없단 말이죠. 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얘는 뭐에 썼냐면요. 꼬배가 생각해봐. 흐린 빛은 광자가 1개 오는 거라고 생각해보라고 그랬어. 눈부신 빛은 광자가 100개 오는 거라고 그랬어. 됐어? 그러면 흐린 빛일 때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초록색 빛과 눈부신 초록색 빛에서 광전 효과가 일어날 때 차이점은 뭘까? 방출이 전자예요. 그렇죠. 흐린 빛일 때는 광자가 1개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먹고 전자가 몇 개 탈출합니까? 1개 탈출해요. 그러면 눈부신 빛은 광자가 100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 탈출한 전자수는 몇 개여야 됩니까? 100개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밝기를 조절할 때 광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됐어? 네, 밝기를 조절할 때 광자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탈출하는 전자수가 달라진다. 됐어? 그걸 확인하는 거야. 근데 그 전자수가요. 자, 아까 1A만큼의 전자수, 1쿨롱만큼의 전자수가 나왔다면 지금은 2쿨롱, 3쿨롱이지 1.5쿨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자연수요 개수만큼 나오는 걸 통해서 아, 이건 입자여야 되는구나. 입자가 아닐 수 없구나. 됐어? 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전자수가 1개가 아니고 2개, 3개, 4개, 5개 증가한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까? 탈출하는 전자수가 많아졌다는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증명할까? 어떻게 확인할까? 전류계 새끼들아. 전류계로 확인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밝은 빛과 흐린 빛 사이에서 탈출하는 전자수가 달라진다는 걸 전류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아주 심플한 실험을 한다고요, 이 사람은. 자, 아인슈타인이 실험했던 장치 기억나니? 모른다고 쳐. 아인슈타인이 실험했던 장치가 뭐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금속부가 있어서 이 금속부에 있는 전자를 탈출시킬 겁니다. 됐죠? 그랬을 때 탈출하는 전자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금속판이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회로도에 연결해서 여기에 전류계를 이렇게 놓고 지나가는 전자의 개수를 보는 거야. 탈출한 전자의 개수.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아인슈타인. 되겠니?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다가 건전지를 걸어줄 건데 꼬맹아 실제로 여기에서 빛이 오면 빛 먹은 전자가 탈출해서 일로 건너갈 거야. 근데 이상한 거 뭐예요? 우리요. 전선이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전류는 흐르니 안 흐르니? 안 흐르는데 얘는 흘러요. 왜요?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튕겨나오니까. 됐어? 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그러면 여기서 튕겨나오는 전자가요. 실제로 완벽하게 여기에 와야 1암페어인지 2암페어인지 셀 수 있잖아. 그러면 전자가 잘 건너올 수 있게끔 건전지를 걸어야 될 거 아니니? 이쪽에 무슨 글 걸어야 되니? 무슨 글? 플러스. 그래야 전자를 받죠. 됐어? 이쪽에 무슨 글 걸어야 되니? 마이너스. 그래야 잘 밀죠. 됐어? 그래서 건전지를 이 방향으로 걸어줍니다. 전자가 잘 넘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건전지를 걸어주는 걸 우리가 순방향 뭐를 걸었다? 전압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흐린 빛일 때 전자가 지나와서 1A, 눈부신 빛일 때는 전자가 100배 많아져서 100A. 이거 측정할 거야. 그래서 밝기가 전자의 탈출하는 양을 결정하네. 그 탈출하는 전자의 양이 자연수 비율이네. 됐어? 이걸 통해서 여기서 오는 광자는 입자의 개념을 띄우는 게 맞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겠다는 거죠. 됐어? 네. 근데요. 아인슈타인은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새끼는 무슨 실험을 더 했는 줄 아세요? 이걸 뒤집어요. 그러면 이건 뭐라 그럽니까? 역방향 전압을 걸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 역방향 전압을 걸면 됐어. 이쪽을 마이너스로 하고 이쪽을 플러스로 하는 순간 이걸 통해서 뭘 알아낼 수 있을까? 얼마나 운동했는지 많이. 실제로 전자가 이리로 튕겨 오려고 하면 오지 마! 그럼 밀어버려요. 근데 얘가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운동 에너지 때문이라고요. 그죠? 근데 아까 초록색 빛은요. 에너지를 20 가지고 있기 때문에 1함수 10만큼 쓰고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초록색 빛을 먹은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10만큼의 에너지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쵸? 자, 뭐야? 저기 뭐야? 쓰면 되지 않나요? 뭐? 저기 20 위에 적힌 이 K가 없어야잖아. 네, 맞아요. 자, 난 또 인정하잖아.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빛을 먹어요. 얘는 에너지가 100이에요. 이거 먹은 전자가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똑같죠? 10. 그러면 운동 에너지 얼마나 되니? 9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초록색 빛을 쏴도 광전 효과가 일어나고 파란색 빛을 쏴도 광전 효과가 일어나서 전자가 왔는데 이 초록색 빛을 먹은 전자는 운동 에너지 10 가지고 튕겨올 거야. 근데 파란색 빛을 먹은 전자는 90 가지고 튕겨오잖아요. 그럼 못 튕겨오게 거꾸로 민다고요. 건전지 하나일 땐 살살 오지만 그래도 운동 에너지가 10이나 90을 가지고 있으면 튕겨옵니다. 됐어? 근데 역방향 건전지를 점점 늘려요. 점점 늘려요. 그러면 오지마! 라고 하는 힘이 점점 세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점점 세게 하면 어느 빛을 먹은 전자부터 안 오기 시작할까요? 초록색 빛을 먹은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작으니까 얘부터 건너오지 못하는 순간들이 생겨.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그린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자, 이때 가로축이 전압입니다. 세로축은 전류입니다. 이렇게 그려. 자, 그럼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1V, 여기는 플러스 2V, 여기는 플러스 3V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마이너스 1V, 여기는 마이너스 2V, 여기는 마이너스 3V인데 너네 나한테 배웠어. 볼트의 원래 단위가 뭐야? 줄퍼플로. 이거 줄이야. 에너지야. 에너지는 스칼라니 벡터니? 에너지는 방향이 없는 스칼라 값이야. 그럼 방향이 없는 스칼라인데 왜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 라고 하면요. 여기에서 스칼라 값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뭔가 의미를 두는 거죠. 그 중에서 플러스 전압은요. 순방향 전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볼트라는 건 역방향 전압을 걸었다 이 뜻입니다. 되겠어? 자, 내가요. 어떤 애를 보니까 맨 처음에 1A였어요. 근데 내가 역방향 전압을 걸었더니요. 어떤 애가요. 2V부터 전자가 안 와요. 그래서 전자가 안 오는 순간에 전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정지전압이라고 불러요. 되겠어? 정지전압이 1V인 애가 있어. 1번. 또 어떤 애를 보니까요. 얘는 정지전압이 3V입니다. 2번. 뭐 이런 애가 있죠.
1A가 아니고 5A야. 근데 정지전압이 2V로 같아. 그럴 수도 있죠. 3번. 자, 그 다음에 5A인데요. 얘는 정지전압이 얼마냐면 3V래요. 이럴 수도 있죠. 4번. 되겠어? 네. 그랬을 때 꼬맹아, 같은 초록색 빛을 먹은 애는 누구고 같은 파란색 빛을 먹은 애는 누굴까? 초록색 빛을 먹은 애는 누구고 파란색 빛을 먹은 애는 누굴까? 이거 찾아봐. 초록색을 먹은 빛은 뭡니까? 1번과 3번입니다. 파란색 빛을 먹은 애는 누굴까요? 2번하고 4번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초록색 빛보다 파란색 빛의 운동 에너지가 훨씬 뭐하니? 커요. 그럼 정지전압이 훨씬 더 모여야 되니? 커야 돼요. 됐어? 그리고 정지전압이 같다는 얘기는 탈출한 후에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지전압이 같다는 얘기는 같은 색깔의 빛을 먹었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정지전압이 2V인 것보다 3V인 아이가 더 에너지가 크니까 이쪽이 파란색 빛, 이쪽이 초록색 빛, 요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아무리 눈부시게 해도 정지전압이 같은 색깔일 때 변하지 않습니다. 되겠어? 그러면 흐린 초록색 빛을 먹은 아이의 운동 에너지다. 눈부신 초록색 빛일 때 먹은 전자가 탈출할 때 갖는 운동 에너지 똑같네? 그래서 그러니까 밝기는 에너지의 크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고요. 그래서 초록색 빛보다는 파란색 빛이 훨씬 더 에너지가 큰 빛이네. 이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거꾸로 해보세요. 1A일 때와 5A일 때의 차이점이 뭘까요? 네. 이게 바로요. 1A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탈출한 전자가 한 개야 이 뜻이죠. 됐죠? 암페어는 지나가는 전자의 양이니까. 5A라는 건 탈출한 전자가 5개야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탈출한 전자가 한 개일 때보다 5개일 때 차이점이 뭡니까? 전자가 한 개 탈출하려면 광자가 한 개 왔다는 뜻이죠. 네, 전자가 5개 탈출한다는 얘기는 광자가 5개 왔다는 얘기야. 광자 수가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건 눈부신 빛이라는 얘기야. 됐어? 얘는 무슨 빛이야? 흐린 빛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빛의 밝기를 점점 밝게 했더니 전류의 세기가 세죠? 이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얘가 점점 눈부셔질수록 전자가 많이 탈출하네? 하지만 눈부셔져도 정지전압은 똑같네? 알겠니? 그렇다면 아무리 눈부셔도 전자 하나하나가 갖는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전자수만 증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광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 거고 광자수만 증가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먹은 후에 탈출한 전자수만 많아지는 거구나. 알겠어?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 아주 심플한 실험을 한 사람이야.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밝기, 입자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요. 정지전압은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금속의 이함수는 어떻게 알아요? 금속의 이함수는요. 똑같은 초록색 빛을 구리한테도 쏘여보고 철한테도 쏘여보고 나트륨한테도 쏘여보는 그랬을 때요.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함수가 뭐 하다는 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초록색 빛을 먹는다? 정신 차려! 에너지에서 이함수를 빼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고 이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는 정지전압으로 보면 될 건데 됐어? 자, 초록색 빛이라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20, 20, 20, 20 똑같네? 근데 구리의 이함수는 10이야. 철의 이함수는 15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구리에서 탈출한 애는 10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튕겨나오니까 5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튕겨나온 애보다 정지전압이 2배 클 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비교하겠죠. 됐어? 그래서 정지전압이 더 큰 애가 이함수의 값이 더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야. 알겠니? 이런 다양한 실험들을 한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고 이걸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해. 이러한 광전 효과는요. 지금 어디에 사용됩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가루입니다. 이게 태양, 강,
됐어. 태양광 전지, 태양광 발전 이거의 원리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가로등은요.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꼬마정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스위치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요. 동네에 있는 가로등은 사람이 일일이 지나가면서 켰어요. 동네 사람들이 어두워지면 켜고요. 새벽에 지나가면서 밝아지면 뭐합니까? 꺼요. 수동으로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수동으로 안 하죠. 왜? 밝기를 감지하는 조도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지했을 때 밝아지면 됐어. 스위치가 열리면서 끄고요. 어두워지면 스위치가 닫히면서 꼬마 정보를 켜요. 됐어. 요 센서로 움직이는 건데. 자, 이때 낮 동안에는 스위치가 열려서 꼬마 정보는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근데 낮 동안에는요. 여기에 있는 태양 광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요. 낮 동안에 햇빛이 막 비치잖아요. 그러면 그 햇빛을 먹은 이 금속에 있는 전자가 뭐합니까? 탈출해서 튀겨나가요. 그럼 여기에 전자들이 막 모입니다. 여기가 끊어지니까 흘러가지 못하거든요. 됐어? 그래서 전자를 모으는 쪽이 건전지의 무슨 쪽? 마이너스 극. 전자를 주는 쪽이 무슨 극? 플러스 극이 돼서 사실은 이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건전지의 구조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랬다가 밤이 돼서 스위치가 연결되면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해서 꼬마 정보에 불을 켜다가 밝아지면 다시 스위치가 열리면서 그때부터 다시 광전 효과. 됐어? 이것들을 반복하는데요. 우리나라 가로등은 낮 동안에 모으는 전지가요. 밤에 쓰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인대요. 그래서 가로등에서 그 전자들을 모아서 발전소로 수출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은 실제로 발전소에서 전류를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서 쓰고 나머지를 발전소로 줘요. 지역 발전소로. 됐어요? 그래서 그거 씁니다. 이렇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되겠지? 이때 사용하는 게 광전 효과야. 되겠어? 그리고 우리가 이걸 쓰는 게 또 어디 있냐면 CCD 카드라고 하는 전자 집합 소자라고 부르거든요. 실제로요. 선생님이 쓰고 있는 이 D카가 이게 CCD 카드를 이용한 건데요. 실제로 빨간색 빛을 먹고 튕겨나온 전자, 초록색 빛을 먹고 튕겨나온 전자, 그래서 파란색 빛을 먹고 튕겨나온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다르고요. 초록색 빛을 먹고 튕겨나온 전자는 운동 에너지가 10이라면 파란색 빛을 먹고 튀겨나온 전자는 운동 에너지가 90이잖아요. 그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감지해서 걔네들을 층별로 받습니다. 층별로 받아요. 빨간색 빛을 먹고 튕겨나온 전자, 초록색 빛을 먹고 튕겨나온 전자, 파란색 빛을 먹고 튕겨나온 전자들을 따로따로 모아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어떤 빛이 더 많이 왔느냐, 어떤 빛은 오고 안 왔느냐, 그걸 가지고 그대로 색깔을 만들어내는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쓴다고요. 됐어? 네, 그거를 우리가 전자집합 소자 CCD라고 하고요. 이게 디스플레이 화면에 모두 다 지금 쓰이고 있어요.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쓰고 있는 핸드폰이라든가 TV라든가 컴퓨터 모니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CCD 카드 사용합니다. 알겠냐?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86페이지 보세요. 이제 막 86페이지요. 86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 보세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사용한 그래서 광전 효과 실험했을 때 썼던 실험판 모습 이렇게 사용했대요. 됐죠? 자, 그거 가지고 89페이지 보세요. 정지전압 그림하고 전류 그림이 87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어요. 됐죠? 선생님이 그린 거.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넘어오시면 88페이지. 전류의 세기가 다르다는 건 빛의 밝기가 다르다는 거고요. 정지전압이 다르다는 건 빛이 먹은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됐죠? 네, 두 그림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89페이지 보세요. 89페이지 보면 광전효과 함수 그래프예요. 그랬을 때 금속의 종류가 A, B 달라도 기울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플랑크 상수니까. 맞습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 91페이지 보세요. 실제로요. 금속마다 일함수의 크기가 조사가 되어 있어요. 정말 이런지 확인하는 실험 해보셔도 돼요. 되겠어? 네, 그래서 나트륨은 일함수가 2.46, 알루미늄은 4.08, 철은 4.5, 구리는 얼마? 그랬을 때 전위 원소 가지고 분석하는 건 어려우니까 전형 원소들의 위치 가지고 이 일함수의 크기가
원자의 구조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도 괜찮죠. 됐죠? 근데 이미 이거를 한번 세종과고 썼던 언니는 했어요. 그러니까 세종과고에서 또 쓰려고 그러지 말고 한성을 만약에 쓴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컴퓨터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입자설에서 나오는 건데요. 컴퓨터 효과, 이건 뭐냐면 빛이 입자라는 거죠. 네, 빛이 입자라는 거죠. 그런 거면 안 알아? 입자와 입자가 충돌을 하게 되면 그 충돌할 때 뭐가 나와? 운동량 보조 법칙. 맞아요. 운동량 보조 법칙이 성립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요, 이렇게 금속에 있는 전자와 충돌을 하기 전 빛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빛의 운동량, 그래서 빛의 운동량이요, MV라고 하는 이 빛의 운동량, 이게 여기에 있는 빛이 이렇게 운동량을 가지고 와요. 여기에 있는 광자가 얘가 맨 처음에 운동량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빛이 광자와 전자와 충돌하게 되면, 그래서 전자가 튕겨나갑니다. 튕겨나옵니다. 그래서 튕겨나오고 그 중에 이렇게 빛도 이렇게 튕겨나가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 그리고 충돌한 후에 튕겨나오는 빛의 운동량, 요거 중에 더한 값이요,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크기와 뭐하다? 같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한 사람이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빛이 입자야. 그러니까 충돌하기 전에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충돌한 후에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훨씬 더 작아. 알겠습니까? 왜? 일부의 빛을 전자한테 줬으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컴퓨터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광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바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태양광 발전, 태양광 전지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자, 96페이지에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97페이지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쭉 이런 것들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한 얘기를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보죠. 98페이지 1번부터요. 자, 99페이지 10번까지입니다. 해보세요.
숨만 마셔라. 네. 아 좋아. 은찬, 화독에 대한 프린트 못 풀었어. 풀었다고 해. 화독 프린트 아무것도 안 풀었어? 네 지금 파동은 했어. 아니 근데 저 그 카톡에 우리 파일이 안 열리는 거. 어떤 파일? 그 물리 프린트라고 이렇게. 아, 자기장하고? 네. 안 열려? 너 뭐 컴퓨터에서 열었어? 아니면 핸드폰에서 열었어? 핸드폰. 너 그거 한글 파일 안 열리 지우는데? 한글 파일 열는 거? 한 컴? 아 컴퓨터라면. 그 컴퓨터는 한 컴이라서. 집에 컴퓨터 있어? 아니면 출력해 주려고. 닥쳐! 응? 닥치라고. 어? 네. 니은 많은 맞아. 바로 아까 이게 나누셨다 모순이. 아, 기억이 모순이죠. 모순인데. 그 다음에 내가 너네들한테 줘야 되는 게 파동 파트 프린트를 하나도 안 풀었지. 네. 야, 3분 안에 다 풀어. 네? 아이씨. 순종적으로 받아들여. 칼이 안 좋아.
7번 표준. 할 수 있는 것들만 네? 할 수 있는 것들만. 칠 번은 물질의 입자성이 조금 필요한 거라서요. 그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할 수 있는 것들만 해. 네.
했어? 저 9번 빼고 9번 빼고 다 했어? 시간 되는 데까지 보자. 광전 효과에 대해서 물리 1에서도 배웠고요. 물투에서도 배우는데 조금 이제 물투 내용이 조금 더 깊죠. 어제 옆에 반 아이들 이제 B과 아이들은 요 깊이까지 같이 설명을 해줬어요. 자 볼게요. 광전 효과 실험 결과에서 빛의 파동성을 설명한 건 토마스 역의 간섭 효과죠. 그래서 문턱 진동수 이런 얘기는 광전 효과라서 입자성을 설명하는 거고요. 자, 기억 보시면 문턱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출 때만 광전 효과가 나타난다. 광전 효과는 입자성을 설명하는 거고요. 문턱 진동수 이상의 빛은 그 세기를 증가시킬수록 광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 자, 문턱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췄을 때 세기를 증가시킬수록 광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 라고 하는 거. 사실은 광전류의 세기가 이제 1A였다가 5A의 세기로 증가해 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파동성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대요. 전류가 증가하는 거를. 왜냐하면 밝기가 밝아지면 에너지가 커지니까. 그래서 전압이 커지니까 전류가 커져 라고 하는 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 이상의 빛은 그 세기가 아무리 약해도 비추는 즉시 광전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건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변하지 말아야겠죠. 되겠어?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입자설로 설명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1번은 니은이 그 파동성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구나. 세기를 세게 하면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우리가 전류가 커지는 현상을 볼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 가는 문턱 진동수가 F0인 금속판에 단색광을 비출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나는 금속판에 비추는 단색광의 시간에 따른 진동수와 세기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문턱 진동수보다 높은 T1부터 T4까지로 광전 효과가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시간은요. 그래서 진동수가 가장 클 때니까 T2부터 T3까지가. 그래서 이때 빛을 먹은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최대일 겁니다. 빛의 세기하고 운동 에너지는 상관없죠. 진동수를 보셔야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3번. 그림은 광전간의 금속판에 진동수가 F인 단색광을 비추고 양극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광전류의 세기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고요. 플랑크 상수는 H,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B라고 나누자라고 했어요. 자, 이때 금속판에서 방출된 광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실제로 얼마냐? 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에너지를 먹으면 됐죠? 거기에서 이함수를 뺀 만큼이 탈출하는 의 운동 에너지야. 에너지야. 그러면 여기에서 정지전압의 의미는 뭐야? 그 운동 에너지를 0을 만들기 위한 반대 방향의 에너지죠. 그래서 그러면 얘가 우리가 반대 방향의 전압이 만약에 2V V라면 됐죠? 네. 얘를 못 오게끔 미는데 이만큼의 힘이 필요해. 1쿨롱이라면 됐어? 근데 전자는 1쿨롱이 아니고 2쿨롱이잖아요. 됐죠? 그러면 실제로 전자를 미는데 사용된 에너지는요. 얼마입니까? 2V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했어. 왜? 걔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10이니까
모독에 미는 힘도 10만큼 필요해. 알겠니? 이거예요. 그래서 정지 전압의 크기가 탈출한 후에 운동 에너지의 크기라고 해요. 됐어? 네. 이 정지 전압에서 볼트는 1쿨롱이라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2쿨롱이면 2V만큼의 에너지, 3쿨롱이면 3V만큼의 에너지, 전자라면 2V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됐어? 네, 이겁니다. 그래서 정지 전압의 크기를 보면 전자가 탈출한 후에 운동 에너지 실제로 알 수 있다. 그래서 탈출한 후에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2에다가 정지 전압을 곱한 만큼이 탈출한 후에 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금속판의 이람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이람수는요,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 빼면 되죠.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얘 진동수가 F인 빛을 먹었다라고 했으니까 HF. 됐어. 그리고 얘 운동 에너지가 E. 됐어. V0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서 요거 뺀 만큼이 얘 이람수겠죠. 자, 광전류의 세기가 최대일 때가 I0일 때죠. 그 그래프에서 보시면 자, 최대일 때 1초 동안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의 개수는 이라고 했는데 너네 그거 아니? 1A의 정의요. 1A라고 하는 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거죠. 자, 1쿨롱이라고 하는 건 전자 몇 개를 얘기해요? 전자 625 몇 개? 18개 이거죠. 그러면 전자가 몇 개 나왔어 라고 하는 이 개수를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개수를 물어보면 됐어? 쿨롱을 물어보면 시간으로 전류를 나누면 되잖아. 됐어? 그럼 쿨롱이 나오는 거잖아. 곱하는 거야. 아, 곱하면 네. 알고 있어.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쿨롱이 나오는 거잖아. 됐어? 네. 근데 이거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에다가 이만큼을 곱하면 1쿨롱이라는 거지. 맞죠? 이 세기가 1쿨롱이라는 거야.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세기가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니까. 됐어? 여기다가 625 18개를 곱하면 1쿨롱의 값이 돼. 라고 얘기했잖아요. 됐어? 이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전자의 전하량 그냥 2로 놓으라고. 됐죠? 거기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이게 쿨롱이 된다고요. 그러면 개수가 몇 개야? 라고 하면 쿨롱 값을 전자의 전하량으로 나누면 된다고요. 그쵸? 자, 이렇게 계산하면 전하량이고요. 이걸 전자의 전하량으로 나누시면 개수가 된다고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네. 근데 여기서 몇 초 동안이라고 했어요? 1초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C와 똑같은 게 I1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이때 I는 I0라고 줬으니까 이걸 전자의 전하량 2로 나누시면 이게 바로 개수가 돼요.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럼 개수. 알겠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2분의 I0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그림은 광전 간의 금속판에서 진동수가 다른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발생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와 빛의 진동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본 거예요. 자, 이때 금속판의 이람수는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람수는요. 됐죠? 얘는요. 얘도 에너지잖아요. 얘는 플랑크 상수에다가 문덕 진동수를 곱한 값이 차라리 상대적으로 이람수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람수는 HF0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진동수가 3F0인 단색광을 비추면 이때 탈출한 후에 운동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가 3F0래요. 그러면 이 빛의 실제 에너지는 3HF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이고. 그래서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람수는 HF0니까. 그래서 탈출하는 후에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2HF0의 에너지를 갖는. 그래서 전자가 튀겨나오겠죠. 이해돼? 하겠어? 네. 네. 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EK
비춰준 단선각의 진동수가 F일 때 위 그래프를 식으로 쓰세요 라고 하면 옆에 있는 그래프는요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에서 이함수 빼면 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요 최대 운동 에너지 2K라고 썼으니까 이거 쓰면 되고요. 자 비춰준 단색광의 진동수를 F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HF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위 그래프에서 이함수는 W라고 안 주고 뭐라고 줬습니까? HF 제로를 줬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 이렇게 식을 써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 하겠어? 오케이. 잠깐만 끊었다가 연결하죠. 정신 차려.